자기 관리를 잘할 때 벌어지는 일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 체계의 자체 정화 메커니즘인 자가 포식, 오토파지이다. 자가 포식은 날마다 이루어진다. 자가 포식이란 세포 내의 효소들이 노폐물을 스스로 먹어 치우는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자기 자신의 파편을 청소하는 것이다. 자가 포식이 제때에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당신의 몸은 쉽고 빠르게 회복한다. 이 책에 담긴 모든 조언의 목표는 자가 포식을 촉진하고 면역 체계가 가장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나이가 몇이든 지금까지 건강이 어땠든 간에 습관을 바꾸면 변화는 찾아온다. 언제 어떻게 음식을 먹고 잠을 얼마나 자며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에 관한 이 책의 조언은 모든 면역 회복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은하수 책방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50 이후 건강을 결정하는 7가지 습관. 프랭크 리트먼, 데니엘 클라로 지음, 안진이 옮김, 더 퀘스트에서 펴냈습니다. 원 제목은 The New Rules of Aging Well, 잘 나이 들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규칙들 정도로 직역할 수 있겠는데요.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저의 이 제목에 대한 해석은 느리게 나이 드는 법 혹은 나이 들지 않고 아프지 않는 법이라고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 프랭크 리트먼은 통합의료 및 기능의학 분야의 독보적인 개척자이자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전문가입니다. 또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로 총 6권의 책을 썼습니다. 데니엘 클라로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편집자입니다. 여러분, 오토파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로 자신을 뜻하는 오토와 먹는다는 뜻의 파인이 합쳐져 스스로 먹는다는 의미의 합성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자가 포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 몸의 세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가 치유 시스템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어떤 특정한 환경이 설정되면 세포가 스스로 자신의 파편을 청소하면서 우리의 면역 체계가 자체 정화 시스템을 작동하게 된다는 논리이지요.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가 발견한 자가 포식 메커니즘 이론으로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메커니즘이 우리 몸에서 활발히 일어나면 현재는 난치병이라 일컫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암, 당뇨 등을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또한 이 오토파지를 통해 우리 몸의 세포는 이상 단백질의 축적을 막아 빠르게 에너지를 얻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도 자체적으로 없앨 수 있으며 몸의 노화를 억제하는 조절자의 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이 경이로운 시스템이 우리의 세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고 우리는 특정한 몇 가지 노력으로 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의 환경 설정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책은 어떻게 그 환경 설정을 해줄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판사의 규정상 영상 하나에 다 담을 수가 없어 1편과 2편으로 나누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꼭 실천하셔서 이 놀라운 시스템을 우리 몸 안에 잘 작동시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내가 40대, 50대, 60대, 그리고 60대 이상인 환자들에게 수없이 처방해서 효과를 봤던 전략들을 자세히 소개하려고 한다. 이 책은 직설적인 안내서이자 최적의 몸 상태를 위한 청사진이다. 내가 환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것이 이 책에 담겨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이른바 노화 증상이라고 불리는 것을 피해가는 방법도 알려준다. 60세인 사람이 이런 처방을 받고 생활 방식을 바꾼 뒤 그가 45세였을 때보다 더 젊어 보이고 스스로도 젊다고 느끼는 사례는 많다. 당신이 날마다 하는 일상적인 선택은 당신의 전반적인 건강과 신체의 자기 보호 능력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 중년 이후의 건강 수칙을 배워보자. 당신에게 필요한 비결은 모두 이 책에 있다. 만약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고 체중이 증가하고 잠을 잘 못 잔다면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증상들은 경고일 가능성이 있다. 당신의 몸에서 아직 쌩쌩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최근 들어 연구자들은 20여 종의 유전자에 장수 유전자라는 별명을 붙였다. 대개 장수 유전자들의 경로는 생활 습관에 따라 정해진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언제 얼마나 먹느냐, 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평화로운 잠을 얼마나 자느냐, 그리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견디느냐가 중요하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장수 유전자들의 경로를 조절하면 수명은 연장되고 건강 수명도 늘어날 수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작은 스트레스는 우리를 단련시킨다. 장수 유전자를 잘 보살피는 일과 건강하게 나이 드는 일 모두와 관련된 개념이 호르메시스다. 호르메시스란 작고 건강에 좋은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다. 작고 건강에 좋은 스트레스란 짧은 기간 단식을 한다거나 높지는 않지만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렇게 작은 스트레스 또는 짧은 고난은 신체에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노화에 대한 신체의 방어력을 자극한다. 호르메시스를 알면 자기 관리에 관해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된다. 지금부터 당신은 음식, 운동, 기운과 관련된 작은 스트레스를 찾아다녀야 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에 해당한다. 앞에서 언급한 인체의 자체 정화 시스템인 자가 포식은 미토콘드리아를 더 튼튼하게 해준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튼튼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진다. 텔로미어는 DNA 가닥의 끝부분에 씌워진 마개와도 같다. 운동화 끈의 맨 끝에 달린 작은 부속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최근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는 노화의 영향을 이해하고 조절하는데 텔로미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텔로미어가 길고 튼튼하다는 것은 젊고 건강하다는 증거다. 나쁜 습관은 텔로미어의 길이를 단축시킨다. 이 책에서 알려주는 생활 방식은 텔로미어를 최대한 길고 튼튼하게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소식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다. 45세 정도가 되면 우리 몸은 예전만큼 많은 칼로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 몸은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하고 보존할 뿐이어서 연료가 적게 필요하다. 최근에는 칼로리 섭취량을 30% 줄인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노년기에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먹는 양만 계산했다. 단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그러니까 소식을 하고 5년 단위로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기만 해도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칼로리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탄수화물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다. 빵, 파스타, 밥과 같은 흰색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영양소가 적을 뿐만 아니라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이가 들면 탄수화물을 잘 소화하지 못한다. 그래서 고령층의 당뇨 발병률이 높은 것이다. 단식을 하면 자가포식이 시작된다. 자가포식은 세포 해독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일주일에 2~3번 저녁을 일찍 먹고 다음날 아침을 조금 늦게 먹어서 두 끼니 사이가 16시간까지 벌어지도록 하라.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실천이다. 짧은 단식은 고통이라기보다는 휴식에 가깝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단식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은 단식하지 마세요. 고강도 훈련을 하는 운동선수라든가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한 사람이라든가 섭식 장애를 앓은 경험이 있는 분들도 단식하지 마세요. 단식은 시스템에 좋은 스트레스를 주지만 당신의 시스템이 이미 외부 스트레스 요인으로 과부하 상태인데 단식까지 하면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장과 면역력은 하나다. 면역 체계의 70%는 뱃속에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지 못하고 균형이 깨져 있으면 연약한 구조로 이루어진 장벽이 느슨해져서 미세한 틈이 생긴다. 그러면 박테리아, 독성 물질, 그리고 완전히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이 이 틈을 통해 혈관으로 새어나갈 수 있다. 이것은 장누수라 불리는 현상으로 무시무시한 이름만큼이나 실제로도 해롭다. 혈관으로 새어들어온 입자들은 몸속 어디에서 염증을 일으킬지 모른다. 장누수가 발생하면 관절 통증, 피부 발진, 심한 기분 변화, 불안, 우울감, 뇌 흐림, 호르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장누수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자가 면역 문제를 악화시킨다. 우리가 나이 탓으로 돌리는 증상의 상당 부분은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진 결과다. 이 책에 실린 거의 모든 조언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튼튼히 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나의 조언을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공 처리되지 않은 신선한 유기농 식품을 먹어라. 항생제와 호르몬을 주입한 동물성 식품을 멀리하라. 글리포세이트와 같은 독성 제초제가 뿌려진 농산물도 멀리하라. 유기농 인증을 받은 생산자들은 글리포세이트를 살포하지 않는다. 당신의 몸에 프리바이오틱스, 마늘, 양파, 파, 아스파라거스 등과 프로바이오틱스, 발효식품을 날마다 공급하라. 잠을 잘 자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명상을 하고 항생제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식도염 증상을 완화하는 처방약인 넥시움 같은 위장약을 장기간 복용하지 마라.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웰니스에 좋은 생활 습관들은 중년 이후 장 속 건강과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나이가 든 사람에게 설탕은 아주 해롭다. 설탕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당뇨병,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 같은 병을 키운다. 설탕이 특정한 단백질과 결합하면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그 노폐물은 혈관 내에 쌓인다. 이 노폐물은 여기저기 머물러 있다가 당신의 신체 기관에 마치 녹이 끼듯 내려앉는다. 가장 넓게 분포한 기관인 피부에 이 노폐물이 자리 잡으면 주름살로 나타난다. 이 노폐물은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혈관 벽에 미세한 구멍을 뚫기도 한다. 만약 당신이 생활 습관을 딱 하나만 바꾼다면 그것은 정제당 섭취를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꿀과 아가베 시럽도 줄여라. 꿀과 아가베 시럽도 당신의 몸에 설탕과 똑같이 작용한다. 중년 이후의 운동은 날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대한 많이 움직이는 것이다. 온종일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헬스클럽에서 1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이롭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하기보다는 운동의 빈도를 높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중년 이후 신체 활동의 관건은 몸의 변화에 맞추어 운동 계획을 짜는 것이다. 덜 격렬한 운동을 선택하고 몸의 어떤 부위가 아프면 그 운동을 멈춰라. 모호한 조언처럼 들리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통증을 무시하고 운동을 계속한다. 이런 태도는 건강하게 나이 드는데 도움이 안 된다. 달리기를 할 때마다 통증을 느낀다면 자전거 타기로 바꿔보라. 자전거를 못 타게 되면 수영을 하라. 고난이도 요가 동작을 했더니 몸이 아프다면 그런 동작은 하지 마라. 앞에서 우리는 호르메시스라는 개념을 언급했다. 호르메시스란 짧고 강렬한 신체적 스트레스가 생명체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현상이다. 호르메시스를 일으키고 장수 유전자의 경로를 활성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적당한 운동을 주로 하면서 강도 높은 운동을 잠깐씩 배합하는 것이다. 언덕 오르기, 자전거 타기, 노젓기, 수영 같은 운동을 할 때 그 운동 시간 중 일부를 짧고 규칙적인 고강도 운동에 할애하라. 너무 힘들어서 수다를 떨지 못할 정도여야 고강도 운동이다. 잠깐씩 짧게 고강도 운동을 하는 방식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한다. 1분 동안 운동 강도를 높이고 1분 동안 고강도 운동을 하고 3분 동안 원래의 강도로 돌아간다. 이 패턴을 반복한다. 우리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메시스의 기회가 많이 있다. 가장 쉬우면서 내가 좋아하는 방법 하나를 소개하자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나서 30에서 60초 동안 찬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몸에 찬물을 끼얹는 순간 몸은 확 깨어난다. 냉수 마찰을 하면 몸속의 에너지가 활발하게 순환한다. 냉수 마찰이 미토콘드리아의 생성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미네랄의 일종인 마그네슘은 중년 이후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속에 있는 300가지가 넘는 효소 신진대사에 관여한다. 마그네슘은 면역체계를 지원하고 혈압을 낮추고 뇌와 심장의 기능 수행을 돕고 긴장을 완화하고 밤에 잠이 잘 오도록 해준다. 장수를 원하는 사람에게 질 좋은 수면은 황금과 같다.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으로는 시금치, 호박씨, 검은콩, 자연산 태평양 가자미가 있다. 그러나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다 해도 사람들의 80%는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한다. 그러니 마그네슘 보충제를 섭취하라. 밤에 잠이 잘 오도록 하는 비결 중 하나는 자연광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방에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라. 아침 햇빛은 당신의 몸에 잠을 깨라는 신호를 전달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중단하고 당신의 생체 시계를 조정해서 낮 시간에는 활기를 얻고 밤에는 차분해지도록 해준다. 중년 이후에는 잠을 자는 시간과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의 주기가 웰니스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수면의 양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질도 챙겨야 한다. 우리의 몸과 뇌에는 충분한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필요하다. 날마다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몸을 회복하는 수면 패턴의 정착에 도움이 된다. 우리의 몸은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탄수화물에서 얻은 에너지는 금방 정점에 도달하고 나서 갑자기 고갈된다. 그러면 몸은 빠른 에너지 충전을 간절히 원하게 되어 빵, 설탕, 파스타를 달라고 소리친다. 우리가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악순환이 반복된다. 몸은 영양가가 풍부하지 않은 음식을 갈구하고 빠른 에너지 상승을 경험하고 다시 고갈을 맛본다. 45세가 넘으면 대다수 사람들은 탄수화물 불내성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탄수화물 의존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나이가 들면 몸이 탄수화물 대사를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당뇨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또 전분질 음식은 염증을 일으킨다. 해결책은 식습관을 바꿔서 몸을 지방에 적응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보다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그런 습관을 들이려면 녹색잎 채소와 자연에서 얻은 건강한 지방, 일정량의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은 아주 소량만 섭취해야 한다. 견과, 샐러드, 달걀, 아보카도, 전분 없는 채소, 목초를 먹여 기른 육류, 기름진 생선을 먹어라. 지방은 천천히 균일하게 연소된다. 그래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 오랜 시간 동안 에너지가 공급되며 혈당량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중년 이후에는 건강 측면에서 아침 식사가 하루 중에 가장 덜 중요한 끼니라고 말할 수 있다. 짧은 단식을 하면 좋은 점이 많은데 아침 식사를 건너뛰면 짧은 단식을 쉽게 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단식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하루에 3번보다는 2번 식사가 유익하다. 하루 2끼 식사를 원칙으로 삼으면 몸에 부담이 덜 간다. 반드시 아침을 생략할 필요는 없다. 저녁 식사를 건너뛰어도 무방하다. 중요한 것은 이른 아침 또는 늦은 밤이 아니라 열량의 상당 부분을 소모하는 일과 시간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 식물성으로 불리는 기름들은 매우 해로운데 아주 많은 음식에 들어간다. 이 기름들은 모두 여러 번 정제되었고 유전자 조작을 거쳤으며 오메가6 함량이 높다. 이런 기름을 가열하면 반응성이 높은 불안정한 분자들이 방출된다. 이 작은 입자들이 혈관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고 신체 내부를 마모시키고 신체 기관의 노화를 앞당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식용유인 콩기름은 뇌에 유전적 변형을 일으킨다. 식물성 기름과 씨앗 기름을 절대로 사용하지 마라. 가장 좋은 기름은 건강을 증진하는 물질인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다. 올리브유는 짙은색 유리병에 담겨 있어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올리브유도 부패 가능한 제품으로 생각하고 3, 4주 안에 한 병을 비워라. 올리브유 외에 내가 요리용으로 추천하는 식물 기반 오일로는 아보카도 오일, 버진 코코넛 오일, 그리고 비정제 파묘가 있다. 이 외에도 양질의 동물성 지방을 요리에 사용하면 건강에 좋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낭독은 마칠까 합니다. 건강에 관한 참 유익한 주제들이 많은 책입니다. 다음 시간엔 달걀에 관한 진실, 단백질, 면역력에 좋은 여러 식품과 먹거리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 외에도 50 이후의 건강을 위해 꼭 챙겨야 할 다른 주제들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